네, 안녕하세요. 김하이쌤입니다. 민법 파이너 정리, 민법 파리타임 36강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전세권 공부하겠습니다. 전세권은 물권이나 대항력이죠. 대항력은 제3자에게 주장하는 권리입니다. 즉, 갑소유 부동산 있는데 우리 전세권 취득했고 우리 갑과 계약기한 2년에 갑에게 전세금 3억 갑에게 지급했죠. 근데 소유자가 중간에 병으로 바뀝니다. 그럼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갑에게 주장할 수 있죠. 자, 을은 갑과 맺은 계약 갑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대항력으로 부르지 않아요. 갑과 을이 계약했으니까 당사자에게 당연히 계약 내용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 제3자에게 주장하는 걸 대항력이라고 부르고 물권은 원칙 대항력 있습니다. 그래서 을은 소유자가 바뀌어도 2년간 안 쫓겨나요. 2년간 다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2년 지나면 전세금 3억도 병에게 받습니다. 3억을 주기는 갑에게 줬죠. 나갈 때는 병에게 받습니다. 이것을 을은 갑과 맺은 계약을 당사자가 아닌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을이 병한테 대항할 수 있죠. 같은 말은 이 양수인 병은 설정자 갑치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대항할 수 있다가 승계한다 꼭 외우세요. 그럼 승계한다 그러면 병을 갑자리에 대입하세요. 그럼 병과 을이 계약 맺은 것처럼 병이 그대로 책임지는 거죠. 그래서 을은 병한테 대항할 수 있다. 병은 갑지를 승계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럼 전세권 존속기간에서 토지 건물 똑같이 최장기 제한 10년 10년이 있습니다. 이건 눈만 크게 뜨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지금 전세권이 공부하죠. 그럼 전세권 전 써보세요. 그러면 1, 2, 3, 4, 5 장이죠. 그럼 장자 써보세요. 그러면 6, 7, 8, 9, 10에서 10년입니다. 눈만 크게 뜨면 틀려요. 그 다음 토지 전세권이 없는데 건물 전세권에만 인정되는 게 최단 기간 1년 전이고 법정갱신도 건물 전세권에만 있습니다. 그럼 건물 전세권이 법정갱신되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럼 이제부터 313조에서 각 당사자가 언제나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지나면 끝납니다. 이 건물이만 있어요. 자, 그럼 건전한 단일법이 외우세요. 단일법. 법이 한 개면 건전합니다.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 유하시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법정하면 등기 없이 꼭 기억하세요. 법정이 법률 규정 약자고 법정하면 등기 없이도 갱신 효력을 제3자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속기간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눈만 크게 뜨면 절대로 안 틀립니다. 꼭 외워두세요. 그리고 이런 퍼펙트한 암기법은 전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다음 전세권 요록에서 자 304조 1항이 있는데 1항 타인 토지 그럼 타인 토지 빌렸겠죠. 그럼 타인 토지 빌린 게 아래 있는 지상권이나 임차권입니다. 그럼 1항 타인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할 때 그 전세권 요록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종된 권리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그랬죠. 자 이런 말이죠. 갑 소유 토지를 을이 빌렸죠. 지상권이나 임차권으로 빌려서 을이 지상에 건물 짓습니다. 그럼 토지는 갑 소유고 건물은 을 소유가 되는데 이 건물을 병한테 전세권 설정했죠. 그럼 이 건물은 타인 토지에 있었기 때문에 이 종된 권리가 필요했습니다. 그럼 이 건물 전세권은 종된 권리에 미친다라고 규정을 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공부할 텐데 만약에 건물의 저당권, 만약에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되잖아요. 그럼 이 건물 저당권은 건물을 위한 이 종된 권리에 미친다라고 다음 시간에 바로 공부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아예 외워버리세요. 이건 내용기 편합니다. 자, 전세권이나 저당권 나오고 제일 끝에 토지사용권, 지상권이나 임차권에 미친다 그러면 무조건 맞습니다. 아, 외워버리세요. 여기처럼 전세권 나왔죠? 제일 끝에 지상권, 임차권,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고, 저당권도 토지 사용권, 지상권에 임차권에 미친다 그러면 무조건 맞습니다. 외워두신 게 훨씬 편합니다. 자, 오늘 파인을 정리해 보세요. 전세금 지급은 전세권 성립 요소이지만 꼭 현실적으로 수술할 필요 없죠. 기존 채권으로 전세금 지급에 가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반면 목적물 인도는 나중에 되죠. 전세권 요건이 아닙니다. 다음 소유자가 변경되면 신소유자, 양수인에게 전세금 반환 의무가 승계되는 거죠. 따라서 양수인평은 설정자 가치를 승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대항력에 있다가 양수인이 승계한다 그랬죠. 그 다음 토지 건물 전세권의 최장기 제한 10년 똑같습니다. 네, 건물 전세권이 있는데 토지 전세권이 없는 게 건전한 단일법 이유 그랬죠. 그래서 건물 전세권 최단기간 1년 단일법 법정 갱신 되면 등기 없이 주장할 수 있고 기간 정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그럼 이제 313조에서 각 당사자 출자 언제든지 소멸 통과할 수 있고 6개월 전이면 끝납니다. 그래서 건전한 단일법이 외우세요. 다음 건물 일부 전세권자가 건물 전부를 전세권으로 경매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7번, 8번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전세권, 저당권 나오고 저같이 동그라미 쳐보세요. 저같이 딱 동그라미, 2개 동그라미. 그리고 지상권이나 토지 임차권, 토지 사용권이죠. 그럼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그러면 무조건 맞습니다. 무조건 맞습니다. 다음 9번에서 전세권자는 물권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목적물을 유지수선해야 됩니다. 소유자가 유지수선 안 해줍니다. 그럼 유지수선에 든 돈이 필요비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자는 필요비를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외우세요. 전피를 싫어해요. 전피를 싫어한다 외우세요. 모든 필요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음 10번에서 전세권 존속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맞춰진 전세권 등기도 등기관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유효로 추정해집니다. 다음 11번에서 전세권은 용의물권 성격과 담보물권 성격이 있죠. 근데 담보목적 전세권이 성립하려면 사용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아야 됩니다. 즉 사용소유권이 용의물권이죠. 그러니까 용의물권 성격을 배제하지 않았을 때 그때 담보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다음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등기 없이 전세권 용의불조권 등이 소멸하는 거죠. 근데 시험에 등기 없이는 별로 안 물어봅니다. 근데 물어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피혼나 말소등기 시 외운 적 있어요. 아무튼 전세권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의물조권 등은 소멸하죠. 그럼 이제 전세금 받고 나가는 일만 남은 거죠. 여기까지 한 줄로 전세권 모든 정리 끝입니다. 네, 문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권 설명 옳은 거죠. 이번 전세권 설정자의 목적물 인도는 요건이 아니죠. 반면 전세금 지급은 성립 요건입니다. 자, 문제가 지금 전세권이잖아요. 그럼 제일 끝에 지상권,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오라 했죠. 전세권과 저당권이 나오고 제일 끝에 지상권이나 임차권, 토지 사용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습니다. 2번이 304조죠. 자, 타인 토지. 그럼 타인 토지 빌렸으니까 지상권이 필요한 겁니다. 다시 타인 토지 있는 건물에 전세권 설정한 경우 전세권 요력은 그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종된 권리에 미친다 이게 맞는 거죠. 이번 전세권의 사용 수익권 등을 배제했네요.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해서 담보 전세권 설정한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용 수익권을 배제하지 않아야 가능하죠. 배제하면 용의물권 성격이 없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전세권에서 유지 수선은 설정자가 아니라 전세권자겠죠. 이게 309조입니다.
3대 구조에서 전세권자는 목적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전세권자가 스스로 해야 돼요. 그럼 여기 든 돈이 필요비라 했죠. 전세권자는 소유자에게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5번 건물 전세권이 법정남용 등기 없이 법정 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해야 들렸죠. 등기 없이도 제3자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지금 민법 파일을 정리는 다음과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세요.